오늘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정 라파엘라의 무작정 낭독 사회심리학 페이지 40쪽입니다. 사회적 행동의 기본 원리. 사회심리학의 주요 관점들은 각각 다르지만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공통적으로 포함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내면의 동기를 충족하거나 일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작용합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현재 당면한 상황에서 의식적 목표가 나온다고 강조하죠. 이를테면 아버지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라는 광고를 보면 당장 뛰쳐나가 작년에 아버지가 받고 정말 고마워한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 더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학습 이론가들은 사람들이 과거의 보상을 토대로 특정 목표에 착수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컨대 장난감을 여동생과 같이 가지고 놀 때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다면 어쩌면 당신은 월가의 증권사 대신 평화봉사단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울지도 모릅니다. 진화론적 관점을 취하는 이론가들은 선조들이 살던 과거에 뿌리를 둔 사회적 동기를 강조하죠.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과 잘 지내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운둔자에 비해 살아남아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적 가정은 사람과 상황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의 주요 관점들에서는 내면의 동기와 외부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생존이나 번식과 관련된 상황, 굶주려 보이는 포식자나 추파 등이 어떻게 분노와 공포, 성적 흥분 등의 체내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주로 살펴봅니다.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내면에서 학습된 반응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보상이나 처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죠. 인지적 관점에서는 사람의 사고 과정이 그때그때 변하는 사회적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심리학을 관통하는 두 가지 일반적 원리를 책 전반에 걸쳐 강조할 것입니다. 1. 사회적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다. 사람들은 내면의 동기를 충족하거나 일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작용합니다. 2. 사회적 행동은 사람과 상황 사이의 연속적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목표 없는 행동은 없다. 목표는 여러 형태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날그날의 목표를 길게 나열할 수 있죠. 최근 직장에서 어떤 뒷이야기가 도는지 알아내기, 교사에게 좋은 인상 남기기, 다음 주 토요일 저녁 데이트 약속 잡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넓게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능하다는 평판 얻기,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기, 자신에게 만족하기, 연인 관계 맺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그날그날의 일상적 목표들을 한데 묶은 것입니다. 연인 관계를 맺겠다는 목표는 토요일 저녁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이나
시험이 끝난 후 상대에게 위안을 얻는 것 같은 단기적 목표들을 포함하죠. 가장 넓은 수준에서는 사회적 행동의 궁극적 기능인 근본적 동기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 성공 및 고위직 인사와 인맥 형성하기라는 목표는 둘 다 지위를 얻고 유지하기라는 근본적 동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해온 대표적인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볼까요? 사회적 유대 형성. J.K. 롤링이 소설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는 악의 세력 볼트모트 일당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단짝 친구인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와는 론 위즐리의 도움과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교장 알버스 덤블도어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법을 쓸 수 없는 우리 같은 머글이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의 모든 목표 역시 조력자가 있을 때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죠. 학교를 세우거나 하다못해 소파를 한층 위로 옮기는 목표들은 협동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 행동에 내재한 가장 기본적인 동기를 열거할 때 타인과의 유대 형성은 늘 상위 목록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거부에 극도로 민감하며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합니다. 한 연구팀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가상의 공 던지기 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험 참가자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공을 주고받을 때 소외된 참가자는 신체적 손상과 관련된 두 군데의 피질에서 일정한 활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느끼는 괴로움은 출혈을 동반한 외상을 입었을 때 느끼는 고통과 유사해 마취제로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고통과 똑같은 신경 기전을 통해 나타날까요? 친구가 없었다면 선조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거부가 원초적인 생리적 위급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회적 행동의 기본 원리, 사회심리학을 관통하는 두 가지 일반적 원리가 인상적이네요. 사회적 행동은 목표지향적이다. 사람들은 내면의 동기를 충족하거나 일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작용한다. 사회적 행동은 사람과 상황 사이의 연속적 상호작용이다. 그렇군요. 목표 없는 행동은 없죠. 저도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목표가 있는 행동입니다. 퇴직 후에 시니어 강사가 되겠다는 목표, 그리고 블로그 이웃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목표에 하루에 한 알의 좁쌀을 병에 채우듯이 한 알의 미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 라파엘라였습니다.